안녕하세요.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샬레의 진행을 맡은 변병철입니다. 2025년 7월 13일 일요일 마이스샬레 6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 앞서 축구에 대한 애정과 과몰입이 가득한 팟캐스트입니다. 그로 인해 부적절한 언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피드백과 댓글은 팟빵 댓글창이나 유튜브 댓글창에 적어주시면 다음 회차 만들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의 댓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진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전 회차 2부에 이제 ACY님께서 제일 팀에 크게 공헌한 3명이 썸네일인가 보네요. 크크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3명이 누구죠? 그 썸네일. 네, 실루터백이랑 기라시 그리고 우리 중대장님 지공. 그쵸. 도르트문트의 챔스 미라클런의 주인공들 아니겠습니까? 뭐 슐로터백은 마지막에 부상 때문에 지금 클럽 월드컵도 불참하긴 했지만 그 전에 엄청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넣은 거는 아마 아닐 텐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짐없이 소개해드리니까 이제 다음 회차에도 꼭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총 3팀의 패널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참여하게 된 호펜하임 응원하고 있는 현우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 팬 정수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패널로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저는 14년부터 미넨을 응원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 팬 정주영이라고 합니다. 원래 저희가 패널 소개할 때 제가 마지막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을 소개해드리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저는 호스트를 맡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팬 변병철입니다. 오늘 수환 씨 빼고 전부 다 이제 유니폼을 입고 왔기 때문에 보이진 않겠지만 네. 괜히 머쓱하네요. 저도 좀 팬의 입장으로서 입고 이제 팟캐스트 참여하는 건데 좀 아쉽네요. 저도. 아니 저번 녹음 때 입고 와가지고 이 형 오늘도 입고 오겠지 하고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고 온 거거든요. 우진은 항상 입고 왔어요. 네, 맞아요. 저는 항상 입고 옵니다. 저는 처음이라 입고 왔습니다.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 다 그래요. 저는 오히려 반대. 저번에 입고 왔는데 안 입고 온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좀 이번에는 괜히 팬심 드러내지 말자 해서 평범하게 입고 왔네요. 근데 뭐 사실 어떻게 입고 와도 사실 캠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나중에 이제 캠을 켤 생각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그 새로 패널분들이 오신 만큼 좀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좀 뒤로 미루어지고 있고요. 만약 캠을 켜게 된다면 뭐 드레스 코드는 항상 유니폼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돌아가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적 시장 기간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하루 일과에 항상 트위터 새로 고침 이제 트랜스퍼 마켓 독일 사이트 들어가서 루머 싹 봐주고 그걸 항상 해주고 있고요. 이제 어제 호펜하임 친선 경기를 했는데 아직 집중해서 보지 못해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 계획입니다. 몇 시에 했어요 그걸? 어제 저녁 10시 30분? 누구랑 했어요? 사부 리그 팀이랑 했는데 3대2로 이겼습니다. 근데 어차피 첫 경기니까. 첫 경기니까 이적생들 이제 싹 봐주고. 그 친선 경기는 특히 프리시즌 첫 경기는 맞아요. 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원래 져야 또 이제 본 시즌 가서 이긴다. 맞아. 한 번 좀 미리 져야. 백댐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영님 살짝 목소리 톤 좀 더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환이 형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새롭게 이제 회사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이제 다닌 지 1주 차라서 뭐 사람들이랑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고 이제 퇴근 후에는 이제 조금씩 제 잊혀졌던 이제 인스타 페이지도 가꾸려고 이제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투잡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투잡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약간 부업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제 저도 부업 이런 퇴근 후에 할 일들을 조금 차근차근 해내면서 잘하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거의 투잡 수준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주영님은 최근에 전역을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전역했어요. 이번 주에 전역하고 저도 사실은 스포츠 쪽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직종에 관심이 많아서
또 전역하자마자 또 어떤 게 좋을까 했는데 또 분데스리가가 좀 한국에서는 인기가 상대적으로는 이제 EPL이나 이런 데보다는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저도 뭐 뜻깊게 이렇게 분데스 팬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기회가 또 생겨서 네, 이번 주에 또 저번 주까지는 군인이었는데 또 이번 주부터 민간인이 돼서 네, 이런 기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업 군인이셨던 거죠? 아닙니다. 저는 현역으로. 네, 아, 현역으로 가서 음. 전역을 네,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스포츠 쪽에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스펙이 많이 없어서 컴퓨터 자격증을 좀 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영어 자격증도 오픽 시험을 봤는데 뭐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해서 그것도 약간 재시험 느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저 이제 제가 젠지를 좋아하는데 또 오늘 MSI를 우승을 우승을 했기 때문에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장지 여기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여기도 축하드립니다. 뭐 프랑크푸르트가 우승 못하는 거 여기서도 해야죠. 그래서 오늘의 방송의 구성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두 가지의 메인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덕국뉴스와 함께 미넨과 라이프치히의 이야기를 다루고요. 2부에서는 호펜하임의 시즌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호펜하임 시즌 결산 하시기 전에 우진님께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다고 제가 해가지고 결산 준비하다가 이제 템플릿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가 중요하게 이제 그 이번 24-25 시즌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전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어떤 퍼포먼스 평가는 좀 제쳐두고 이적 시장이나 이적 그 어떤 팀 내부 사정 같은 걸 좀 집중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부 덕국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셜과 이적 뉴스들을 먼저 좀 다루고 뒤에 이제 이적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피셜이 났습니다. 수마일라 쿨리발리가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이제 750만 유로 플러스 1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로 4년 계약으로 떠나게 됐는데 이제 22-23 시즌 슈바벤 원정에서 활약도 이 선수가 그 막바지에 교체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선수 맞죠? 네, 맞을 거예요. 정말 그때 반응이 장난 아니었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을 벌긴 벌었죠. 이 쿨리발리의 이적으로. 사실 크게 도르트문트에서 출전을 한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좀 평이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마일라 쿨리발리가 스트라스부르로 이적하게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이고르 마타노비치를 영입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적을 했고요. 이제 650만 유로 플러스 150만 유로 정도로 이제 이적료가 책정이 돼 있고 이제 6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에 2027년부터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에요. 6천만 유로 바이백은 이거 그 대본에 잘못돼 있는 거고 바이백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세론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마타노비치가 프라이부르크로 가게 됐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사실 크게 기회를 많이 못 잡은 선수이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에 뭔가 핏이 더 맞는 선수인 것 같기도 하고 프라이부르크가 또 떡대 좋은 키 큰 장신 공격수 잘 쓰기 때문에 그 마타노비치가 여기서 출전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들고 프랑크푸르트 입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대에 못 미치는 액수로 이제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선수 이제 기회에 길 터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타노비치 선수는 이제 프라이부르크로 가게 되면서 새로운 그런 시즌을 맞게 됐고 이제 마인츠에서 또 일본인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교토상가의 카와사키 소타라고 임대 영입을 했는데 이제 이 임대료가 이제 0.2밀이고 구매 옵션이 100만 유로 정도라고 하고 01년생 일본 공격형 미드필더고 사노카이슈와 이제 아미리의 앞쪽에서 뛸 것으로 예상돼서 이제 홍현석의 입지가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이고요. 이제 이재성과 네벨과도 경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친 아시아 구단이라 그런가 거의 매 시즌 데려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확실히 활약도 좋고 하니까. 이번에 산호가이슈가 워낙 잘해가지고. 네. 근데 이 정도 돈이면 근데 마인츠라서도 모르겠다. 이 정도 돈이면 그냥 긁는 거거든요, 복권. 그렇죠. 큰 기대는 안 하고 그냥 데려오는 느낌. 그쵸. 아직 임대 신분이라서 네, 이 정도 가치로는 네, 뭐 바로 증명할 수는 없다 쳐도 그래도 긁어 본다 이런 시도라고 보네요. 그래서 이 선수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사노카이슈라는 좋은 선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인츠는 좋은 일본인 선수를 한 번 더 영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홍현석 선수도 조금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홍현석 선수는 훨씬 더 큰 돈으로 이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한 800만 유로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 돈이면 마인츠에서 닭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액수인데 좀 적응에 문제가 있는지 좀 아쉬운 활약으로 이제 다음 시즌 준비하게 됐는데 마인츠에서 준비를 하게 될지 이제 다른 팀에 가서 준비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라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식으로는 레버쿠젠이 말릭 틸만을 영입을 했습니다. PSV에서 이제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게 됐고 키커 기준으로 3,500만 유로 이제 5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2025 시즌 26경기 나와서 이제 12골 2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요. 미넨의 유스 출신으로 이제 레인저스와 PSV의 임대를 거쳐서 분데스리가로 리턴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이언에 바이백이 있었는데 이제 바이백은 거의 없어진 걸로 보이고 이제 그냥 3,500만 유로를 주고 말릭 틸만을 데려온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주영님은 이제 틸만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제가 한창 응원할 때 유스였고 이제 그때는 그래도 틸만이 나름 미넨 유스에서 돋보이는 실력을 가지고 이제 1군에 콜업된 선수였는데 개인적으로 PSV에서 일단 이렇게 잘할 줄 몰랐습니다. 일단 잘할 줄 몰랐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미넨 유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틸만도 그렇고 이제 팀을 떠났을 때 조금 뜬 선수들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PSV에서 이제 레버쿠젠 말고 미넨에서 솔직히 데리고 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바이백 조항이 있었고 지금은 물론 만료됐지만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미넨 이선 자원이 너무 없고 굉장히 지금 사실상 중앙 공미에서 뛰는 자원은 아예 없다고 보기 때문에 틸만은 그래도 교체로서 갖고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저도 비슷한 게 이제 틸만이 1군에서는 엄청 활약상을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얘가 묵묵히 커서 이제 레버쿠젠에서도 뭐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보내줘야겠다. 뭐 저희도 이선에 한창 뭐 부상에다가 많이 힘들어도 뭐 이 정도에서 다른 리그에서도 활약했던 만큼 그냥 잘하기를 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수는 또 미넨을 좋아하더라고요. 떠났는데도 계속 애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먼 훗날 다시 성공해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PSV에서도 조금 애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도 되게 정성스럽게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레버쿠젠이 말릭 틸만을 영입을 했고 이제 레버쿠젠은 이제 또 다른 영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이제 다른 이적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콥 브룬 라르센이 이제 벌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슈트가르트에서 벌리로 가게 됐고요. 도르트문트 유스 출신의 윙어 공격수인데 이적료는 400만 유로고 이제 2023-2024 시즌에 벌리에서 임대로 뛰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 우진 씨가 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JBL 같은 경우는 사실 호펜하임 시절에는 좀 많이 그 프로필에 비해서 많이 주고 데려왔는데 거의 그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벌리에 임대 갔는데 그때 또 괜찮게 했더라고요. 뭐 제가 직접 경기를 보진 않았지만 골도 아마 자기 프로 데뷔 이후 최다 골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벌리도 그거에 만족해서 임대 복귀 이후에 다시 데려가려고 했는데 뭐 협상이 잘 안 됐는지 어쨌든 그 이후로
좀 롯데 자원으로 있다가 슈투트가르트에 이적을 했는데 가서 또 뭐 듣기로는 헤네스가 쏠쏠이 써먹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뒷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볼리에서도 자기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도 JBL 정도의 돈 받고 파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보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번니 팬들 반응 보니까 얘를 또 데리고 갔어? 약간 이런 반응이더라고. 이거 뭐 근데 대신 그렇게 막 비싸게 주고 데려온 것도 아니고 많이 기대를 하진 않을 거예요, 제 생각에. 어쨌든 한번 뛰었던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JBL 이제 제이콥 브룬 라르센이 벌리로 이적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고요. 아틸라 살라이가 드디어 카신파샤로 임대를 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진 씨가 상당히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코펜하임의 재앙. 네. 근데 사실 왜 임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적을 시켜야 되는데 임대였더라고요. 이적을 시키려는데 이제 오퍼가 없었던 게 아닐까? 오퍼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전 이제 프라이부르크 임대도 했었고 벨기에 쪽 임대도 했었는데 둘 다 이제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고 당연히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 선수를 누가 돈 주고 사가겠습니까? 그냥 계약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수준에 맞는 팀 찾아가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어쨌든 한 1, 2년 동안 안 팔리는 이제 악성 매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쨌든 보냈다는 거에 만족하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영입이 없기를 바라야겠죠. 아직 남아있는 그런 악성 재고들도 많기도 하고 하니까. 살라이가 또 큰 돈을 들여서 데려온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적지 않은 돈 들고 데려왔는데 이제 살라이 같은 선수들이 팀에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2부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보 골키퍼를 이제 바꾼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이제 마테오 라비 이제 함부르크에서 우니온 베를린으로 오게 됐고 레나르트 그릴이 이제 우니온 베를린에서 디나모 드레스덴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건 그냥 뭐 후보 골키퍼 데려온 거니까. 사실 그릴은 레버쿠젠에서 임팩트가 좀 센 선수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에서 좀 많이 욕을 먹었었죠. 못 막아서. 그리고 이제 다비 젤케가 이제 함부르크에서 바샥쉐이르로 FA로 가게 됐고 지난 시즌 2부 리그에서 22골로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이제 최근이 아니고 좀 몇 개월 전에 이제 한국에 온다 만다 얘기가 좀 많았었죠. K리그 울산현대랑 막 루머가 있었기도 했고 근데 결국 이제 젤케가 연봉이 너무 세서 못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6개월 남았을 때라서 그래서 돈을 좀 주고 데려오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연봉에서 깨졌죠. 근데 사실 터키는 연봉을 많이 주니까. 네. 그렇죠. 뭐 함부르크가 이번에 일부러 승격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 터키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뭐 인정할 부분이죠. 선수도 이제 이제 30일 거야. 아마 95년생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돈 좀 땡기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비 젤케의 직접적인 대체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스프 폴센이 거의 던디에 가까운 걸로 그쵸? 알고 있어서 그 폴센이 온다면은 젤케의 공백을 좀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젤케가 나이가 젊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 코판이라는 알바세테의 공격수 카메룬 국적의 2006년생 공격수인데 이제 리그에서 20경기 8골을 넣었는데 레버쿠젠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500만 유로인가? 그 바이아웃이 그건데 좀 더 주고 데려왔다고. 그래서 알바세테의 클럽 레코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제가 듣기로는 레버쿠젠에서 후보로 쓴다고 합니다. 임대를 보내지 않고 그냥 어쨌든 이제 계속 보니페이스나 쉬크의 이적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니페이스의 이적설이죠. 근데 만약에 보니페이스를 이적해도 이제 코판으로 이제 후보 공격수를 좀 염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테나가 원톱을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톱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적 시장이 돌아가는 거를 보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입은 좀 더 리그가 진행되면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르메니아 빌라프리트 작년에 이번 시즌에 이제 포칼에서 좀 기적을 썼던 팀이죠. 그 팀의 이제 레프트백인 루이스 오피라는 선수가 장크트 파울리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는 이런 영입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 팀의 목적은 잔류이기도 하고 심지어 이번 시즌 실점이 가장 적지는 않았지만 아마 4위인가 최소 실점 3위인가 4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점이 상당히 적었던 수비 전술이 좋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브리그에서 좀 치는 선수들을 좀 데려오는 게 그 파울리 입장에서는 좋은 무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니콜라스 카팔도라고 이제 짤츠부르크에 있는 98년생 아르헨티나 중앙 미드필더인데 이제 짤츠부르크에서 함부르크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그 23경기에서 4골 1 어시스트를 했고요. 클럽 V리그로 떠난 지난 시즌의 중원의 핵심이었던 리도비크 헤이스의 대체자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리도비크 레이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아마 이 선수가 2부 리그 있을 때도 1부랑 링크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클럽 브리에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팔도는 이제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좀 돈을 좀 주고 데려온 영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론 러버트 칠러라는 골키퍼가 이제 하노버에서 쾰른으로 이적을 하게 됐고 89년생이고요. 이제 0.2유로 정도의 20만 유로죠 이거. 네. 20만 맞아요. 유로에 오게 됐고 마빈 슈바베와 주전 경쟁이 예상되지만 뭐 슈바베가 그냥 먹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칠러도 뭐 하노버에서는 주전 골키퍼였어가지고 그리고 월드컵 위너입니다 이 사람. 그 14년도 월드컵 서드 키퍼이고요. 오. 그리고 이 사람 또 재밌는 게 맨유 유스 출신입니다. 오, 그건 그게 진짜 몰랐는데. 좀 큰 경험이 많네요. 그래서 로베르트 칠러가 이제 쾰른으로 가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노버도 골키퍼를 영입했어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칠러의 공백을 메우려고 영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호펜하임 유스 선수가 임대를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그 필립 형제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네. 나후엘 놀이라고 전 시즌에 피르트 갔던 아 피르트 임대했던 선수. 그렇네요. 임대. 그래서 이제 이적설 및 구단 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듀랑빌이 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윙어 옵션을 찾고 있는 도르트문트고요. 그 중에서 요한 바카요코가 가장 강하게 뜨고 있고 지금 카니 추쿠에메카와도 임대 연장을 논의 중인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 이적 옵션을 넣는 조건으로 해서 2천만 유로에서 2,500만 유로로 논의되고 있는데 추쿠에메카의 높은 연봉이 걸림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원하는 임대 계약이 체결이 되려면 첼시가 추쿠에메카의 연봉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고. 이건 누가 해줘? 아무리 첼시가 돈이 많아도. 그리고 추쿠에메카랑 듀랑빌이랑은 사실 포지션상 그렇게 관계가 없는 선수라서. 그래서 아마 듀랑빌 자리는 바카요코 네. 얘기가 많이. 그리고 바카요코는 약 그 레버쿠젠 얘기도 맞아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카요코가 싸긴 싸더라고. 2천만 유로 이 정도. 근데 싼 건 아니죠. 분데스리가 팀 입장에선. 네. 근데 이제 라이프치히도 노리고 있고 뭐 모나코, 노팅엄, 본머스 이 정도 금액대에 이런 선수를 안 노리면은 사실 노릴 선수가 없긴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PSV에서 조금 인재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않나. 뭐 PSV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 일단 축구의 메카 얘기 먼저 합시다. 축구의 네. 메카는 잘해요. 잘하는 건 맞아요. 나오질 못해요. 아마 부상 이슈가 엄청 있다고. 그 저희 타건준 씨가 한 말이 있거든요. 저번 녹음에서 얘는 반에 반 시즌도 못 나오는 선수다. 그 정도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예를 든 게 브루카르트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이적을 했잖아요. 브루카르트는 반 시즌이라도 나오는 선수인데 얘는 반에 반 시즌도 못 나온다.
라는 그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값만 지불을 하고 싶겠네요. 그치. 근데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요. 비즈니스에서. 사실 잘하긴 하는데 뭐 굳이 싶어요. 나는 내가 도르트문트 팬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내부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근데 도르트문트가 좋아하는 프로필인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어리고 03 제가 찾아보니까 03년생에다가 일단 도르트문트가 어린 선수들 데려와서 키우고 이런 거를 어쨌든 맛본 적도 좀 많고 산초도 그렇고 벨링엄도 그렇고 그래서 축구의 메카를 더 데려오고 싶어하는 것도 이해는 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데려오면 10번 자리에서 뛰기겠죠 뭐. 10번 얘기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지금 10번을 좀 영입하고 싶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 외에는 이제 도르트문트가 조용해가지고 도르트문트 팬들이 좀 화가 나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PSV 얘기가 나와서 이타쿠라코가 PSV 링크가 좀 있습니다. 네, 저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선택지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괜찮다고 괜찮다고요? 봅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챔스를 가잖아. 그리고 걔네 그 지금 이렇게 틸만 나가고 이래가지고 전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실딜리아도 얘네가 들고 맞아, 간다는 맞아, 얘기가 맞아. 있어요. 근데 실딜리아가 지난 시즌에 좀 안 좋긴 했거든요. 그래도 나름 잘 나갈 때 막 마르세유에 2천만 유로 이렇게 주고 데려간다는 포텐이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영입을 좀 잘한다면은 리그 내에서 챔스는 몰라도 리그 내에서 컨텐더는 문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타쿠라도 아마 네덜란드에 임대를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서 임대 그 맨시티 때 뺑뺑이 돌 때 그래서 뭐 네덜란드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프랑크푸르트가 투타가 나가면 노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투타가 안 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타쿠라코가 이제 PSV 링크가 있다는 거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치노 슈토 이 선수가 또 링크가 있어요. 근데 원래 바이아웃이 있었거든요. 근데 날짜가 지나서 바이아웃이 발동이 안 된다고 해서 킬이 1,000만 유로 정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원래 MG랑 링크가 가장 진했는데 이제 MG 링크는 좀 사그라드는 것 같고 일부에서 약간 문의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마치노 슈토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리킬전에서 볼 때마다 진짜 제일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달리기도 빠르고.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에키티케 뉴캐슬 링크입니다. 얘는 안 뜨는 데가 없긴 한데 요즘에 텔레그래프의 루크 에드워드라는 기자가 이제 주앙 페드로의 영입에 실패한 뉴캐슬이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에 시도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의 에키티케가 그 타겟이라고 합니다. 에키티케는 약 1억 유로의 방출 조항이 있습니다. 방출 조항은 아니고요. 그냥 1억 유로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뉴캐슬은 이 이적을 성사시키기 위해 해당 금액을 거의 전액 지불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은 과거에도 두 차례 에키티케 영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전력이 있고 2022년 1월과 그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계약 생산 직전까지 갔지만 그는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랭스에서 뛸 때 얘기된 것 같아요. 그 과거에는. 근데 에키티케가 지금 PL에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유독 갈 것 같은 이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만약 간다면은? 만약 간다면 그 얘기를 안 붙였으면 잔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잔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프로필만 봤을 때 리버풀이 좋아 보이긴 해요. 리버풀에서 뭐 살라도 있고 뭐 누구지? 루이스 디아즈는 요즘 말이 많긴 한데 아무튼 이선 자원의 퀄리티가 좋기도 하고. 근데 뉴캐슬 가서 뭐 이삭이랑 쿵짝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얘네가 이삭을 안 판다고 하더라고. 이삭의 이 대체자가 아니라 공존을 원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또 이번에 뉴캐슬이 엘랑가도 영입을 해서 또 에키티케랑 또 잘 또 맞을 수도 있을 것도 같긴 합니다. 사실 뭐 1억 유로의 선수는 아니라고 하는 거 뭐 일부 인정합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4년이나 남았고 파리에 20%의 세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희가 을이 아니고 값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애누리를 한다거나 세일한다거나 약간 이런 건 거의 없을 것 같고 이 선수가 약간 파리에서 실패도 맞봤기 때문에
폴로모아니처럼 무턱대고 파리가 나가가지고 눌러 앉을 그런 선수는 아닐 것 같아서 조금 그냥 돈이 맞으면 항상 크레스의 입장은 똑같아요. 돈이 맞으면 판단데 그 돈이 안 맞으면 칼같이 밀어내는 편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오퍼를 해야 뭐 더 얘기를 할 게 생길 것 같은데 뉴캐슬도 괜찮지 않을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이든 뉴캐슬이든 사실 첼시는 약간 긴가민가했거든. 네네. 근데 뉴캐슬이랑 리버풀은 나름 뭐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뭐 에키티케는 잔류가 좋죠. 저희 챔스 나가야 되는데. 그쵸. 떠나면은 또 누구 써야 될지도. 에키티케만은 또 어쨌든 이번 시즌 찾아보니까 22골이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결사 하나 있으면 근데 얘는 골도 골인데 그 볼 지켜주는 거랑 어시스트 하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사실 마르무시도 지금 맨시티에서 좀 애매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좀 말이 많더라고. 근데 나름 리그에서 써가지고 챔피언스 리그를 보내줘가지고 그 정도까지 까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에키티케랑 공존할 때 정말 파괴력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때 에키티케가 거의 10번까지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거의 다 해줬거든. 그래서 마르무시 그냥 비집고 들어가서 골만 넣을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에키티케는 뭐 EPL을 가든 여길 남든 어딜 가든 뭐 응원을 하겠지만 남았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제 플라텐버그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남기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근데 또 입질이 안 올 것 같진 않아서 결국 저는 이제 나갈 것 같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아니라 이번에. 이번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8월이 됐든 7월이 됐든 나갈 것 같긴 해요. 그게 지금 오시멘이 그 갈라타사라이 딜이 있거든요. 그 딜이 만약에 갈라타사라이를 가게 된다면 그 다윈 누네즈를 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폴리가. 그래서 나폴리가 네. 거기를 가게 되면 연쇄 이동 그런 느낌으로.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그 나오는 얘기가 리버풀 쪽에서는 그 누네즈를 판 돈으로 에키티케에게 재투자를 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근데 또 1억 유로를 만약에 프랑크푸르트가 고수를 한다면 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프랑크푸르트 갑이니까 더 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끝까지 뽕 뽑다가 나중에 좀 더 싸게 팔아도 되고 지금 또 유럽 대항 정도 나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에키티케는 뭐 여기 남든 가든 아직은 뭐 저희는 갑이라 아직 그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쪼들리는 게 없어요. 근데 남기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 좋죠. 근데 1억 유로는 팔아야 돼요. 보기에도 에키티케의 몸값을 많이 불렸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1억 정도면. 그리고 항상 그 콜로무아니 딜 때 크레세가 얘기한 게 있거든. 콜로무아니가 마지막 날 갔잖아. 마지막 날 우리 이적 시장 다치고 프랑스는 열려 있을 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대체자도 못 구했어.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콜로무아니한테 우리한테 재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제안이 들어왔다. 우리는 이거 거절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1억 유로는 그 정도의 금액이라서 아마 그 정도로 오퍼를 하면 에키티케는 잘 가시고 그걸로 이제 그 돈으로 또 재투자를 할 때 이제 중앙 미드필더랑 6번 자리 스키리의 빠데리랑 이제 공격수를 한 명 더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거 다루기 좀 민감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 링크와 갈라타사라이 링크가 있는데 TZ의 보도에 의하면 이게 아마 독일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겠지만 바르셀로나는 미넨의 두 센터백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현재 바이에른 미넨과 우파메카노는 계약 연장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른 명문 구단에 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고 김민재의 상황은 약간 다른데 몇 달간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해서 클럽 월드컵에 결장한 김민재는 잠재적인 판매 후보로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르셀로나는 아라우오가 떠날 경우에 현재 한지플릭 체제에서 강점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두 선수를 높이 평가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관심은 없으며 바르셀로나는 이적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선수를 판매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타사라이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1년 임대 제한을 제출했으나 라이벌팀 파네르바체에 뛰었던 김민재가 이 제한을 수락할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번 이적설도 제가 보기에도 김민재 선수는 특히
뭐 며칠 전만 해도 이제 뭐 뉴캐슬, 뭐 첼시 같은 PL 팀들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 바르셀로나나 떠도 진짜 안 떠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바르셀로나 자체가 좀 요새 선수 등록 관련해서도 이슈도 많고 뭐 김민재 선수도 이번 부상이 있다지만은 계속 미넨에서 좀 더 도전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바르셀로나가 김민재를 노린다고 하는 게 약간 거짓말 같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지 플릭이 굉장히 라인을 높게 구사하는 축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김민재 우파메카노를 노리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젠 어떻게 보면 아라우오랑 김민재의 다른 점은 이제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김민재는 이젠 어떻게 보면 나이가 아라우오에 비해서는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 바르셀로나가 노리는 게 솔직히 전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냥 일종의 그냥 흔들기식 보도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면 잘하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서는 일단 바르셀로나가 노린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갈라타사라이도 김민재가 굳이 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미넨에서 주급도 많이 받고 있고 물론 선수들 입장에서는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미넨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뭔가 기회가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콤파니가 추구하는 축구에서는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한창 잘했을 때 둘이 건강했을 때 보여줬던 모습 시너지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타의 자리를 한 번은 또 뺏을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잔류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뭐 김민재 선수는 일단 갈라타사라이 링크는요. 이거는 그냥 약간 찌라시죠. 우선 그 네, 정도는. 우선 재미로 넘기는, 보는 네. 그런 거고 이거 진짜 가면 김민재 죽어요. 진짜 죽습니다. 얘네 거의 또 터키가 생각보다 진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거기도 진심 빡세요. 수준이 아니더라고. 특히 갈라타사라이랑 페네르바체랑 이쪽은 네, 꽤 심하다고 들어갔어가지고. 아니, 뭐. 진짜 정말 심한 걸로 알고 있어서 특히 그냥 갈라타사라이는 이제 싸네 보냈으니까 그거 그냥 알차게 쓰면 되지. 또 바랄 거 없잖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 링크도 이건 사실 공신력을 떠나서 그냥 좀 흔드는 기사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뭐 아라우오가 떠날 경우라는데 그건 어차피 그건 선행돼야 될 게 있으니까 프로세스가. 근데 또 노릴 만은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터키에서 뛰어서 증명을 했었고 또 미넨도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나오는 기사들로 봤을 때는 뭐 원래 왔던 원금보다 훨씬 싸게 막 3천만 유로, 3,500만 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터키 팀들뿐만 아니고 이탈리아 팀들도 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면 파시겠어요?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500만 유로, 5천만 유로 그 정도로 데려왔던 것 같은데 판다면 그래도 원금 회수 원금에서 수완료. 고민할 만한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해요. 5,500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일단은 나이도 좀 먹었고 이제 그만큼 원금 회수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지만 한 5천 정도면은 팔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너무 낮게 측정해서 짜증이 납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5천만 유로 물론 큰데 미넨이 말하는 이제 기사들로 막 3천만 유로, 3,500만 유로도 팔겠다,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히 타 데려온 것도 뭐 자유 계약이지만 어찌 됐든 전력에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데려온 건데 솔직히 이젠 진짜 유럽 대항전에서 미넨이 활약을 하고 그러니까 미넨뿐만 아니고 모든 팀들이 활약을 하려면 더블 스쿼드 정도는 해야 되는데 김민재 보내면 뛸 선수도 뭐 고레츠카 센터백에 세우고 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오히려 너무 이제 낮게 측정하는 거 아닌가. 팔아도 이젠 얘기 뜨는 선수가 뭐 베이가 뭐 이런 선수도 베이가. 있고 뭐 헤나토 베이가 있고 뭐 뜨는 선수들은 많은데 그 선수들이 김민재를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어린 거 말고 그 정도의 재능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어서 저는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진 씨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안에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막 언론들이 집중해서 그런 관심을 계속 두고 있잖아요. 어떤 입지라던가 자꾸 뭐 부상 얘기 나오고. 근데 미넨 팬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적료를 그렇게 낮게 잡을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아직 뭔가 더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남는 게 팀 미넨 입장에서나 선수 입장에서나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 팬들 입장을 아, 보자면 맞아요. 그 아킬레스건 부상 이후로 계속 뛰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로 또 결국 판매 후보로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살짝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글들을 보면은 어. 이제 그분들이 댓글을 다는 거는 김민재 선수를 위해서 댓글이 다는 게 아니라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자신을 위해서 한국 선수가 어떤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뭔가 더 어쨌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미넨이 어떤 뭔가 공격을 하고 그런 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말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게 미넨 팬분들이 막 그런 거 막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그런 댓글들 보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어쨌든 이 시각이 관점이 다른 거니까 너무 그런 거에 막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뭐 먹금이라 해가지고 그쵸. 예, 반박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이제 모든 팀들이 그렇겠지만 한국 선수가 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국 선수가 이제 흔히 말하는 빅클럽, 뭐 큰 팀, 좋은 팀에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쓰면 많이 쓴다고 또 뭐라 하고 안 쓰면 또 안 쓴다고 뭐라 하고 이게 또 그렇게 애국자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게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미넨 팬으로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거 없어요. 네. 저희. 그래서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정우영 선수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이제 기초 군사훈련으로 운이온의 프리시즌을 늦게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운이온 선수들은 이번 주 훈련 프리시즌을 복귀한 데 비해 정우영 선수는 기초 군사훈련으로 이제 프리시즌에 늦게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이제 득점왕이었죠. 그리고 우승을 차지해서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그걸로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이번에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걱정이 되는 게 김지 선수도 그 미넨 가기 전에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왔었거든요. 그때 좀 폼이 좀 오락가락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 되네요. 저도 그때 한창 이제 미넨 이적설 뜰 때여가지고 제가 그때 막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막 한 10분마다 트위터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김민재 선수 이적하고 나서 그 막 인터뷰들 보니까 이 기초사 훈련 갔다 오고 나서 그 몸 만들기까지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 이게 선수들은 뭐 저도 선수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하는 말로 하면은 이제 이런 기초 군사 훈련 받았을 때는 이런 몸도 축구 선수에 최적화된 몸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거 복귀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고 생각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좀 아쉬운 게 운ion에 이적하고 나서 첫 시즌이거든요. 사실 저번 시즌 임대였으니까. 그래서 임대하고 완전 영입 첫 시즌에 이런 기초훈련, 군사훈련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좀 프리시즌에 늦게 합류하게 돼서 조금 몸이 덜 올라오거나 하게 되면 또 부상이 또 올 수도 있고 선수 개인의 폼이 떨어져서 다른 선수에게 밀릴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지성 선수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미 부정을 했어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만찬 기자들이라고 이제 국내 축구를 다뤄주는 기자들 유튜브가 있는데 그 뉴른베르크가 한 40만 달러로 문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빌트에서는 김지성 선수에 대해서 한국발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냥 흔히 있는 그냥 에이전트가 이게 오퍼잖아요. 근데
그냥 뭐 프로필만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오퍼로 포장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지금 김주성 선수가 K리그에서도 괜찮게 합니다. 네, 저도 K리그를 보긴 하지만 뭐 FC 서울을 팔로우하진 않지만 항상 요즘 또 야잔 선수랑 또 잘 맞아가지고 또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K리그 떠나서 다른 타 리그에서 조금 이제 순위가 낮더라도 그런 팀 가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또 많이 보이다 보니까 또 뉘른베르크 가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분데스 팬들이시니까 한국 선수 오면 어쨌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문이 아니라고 하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FC 서울 팬이기 때문에 김주경 선수가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유럽 쪽이 아니라 일본 쪽 링크가 좀 진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뭐 김주경 선수가 뭐 독일로 넘어오게 되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김주경 선수의 느른베르크 이적설은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판결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적 소식이나 뭐 뉴스거리 좀 추가하실 게 있나요? 그 오브리그에서 이상하게 누가 뭐 훔쳐갔다고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기사가 있었어요. 분데스에서요? 네. 그 독일 오브리그에서 뭘 훔쳤다고 들었는데 도둑이 들었다고. 막 선수를 막 훔쳐간 건 아니고 선수는 아니고 봤는데 이게 참 뭐라 해야 되지? 없는 살림에 서로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아예 뭐 김민재 선수도 예전에는 뭐 밥솥도 훔쳐는 가였는데 네. 밥솥. 뭐 별게 다 힘든 해외 생활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러면 이제 다른 소식 전해드릴 거는 기억나는 건 없으신 거죠? 네, 저는 호펜하임 소식 말고는 딱히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건 나중에 나중에, 2부에 하려고.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소식 같은 거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이거 말고. 저희도 이제 뭐 바이에른 이제 쪽인데 바이에른 쪽도 뭐 이후에 또 얘기할 거라서 이것도 좀 아껴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 무시알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꼬여가고 있는 이선의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 분데스리가 개막까지 4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무시알라는 클럽 월드컵에서 부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으며 최소 5개월의 결장이 예상된다고 하고 비숍과 바너가 새로 합류했지만 프리시즌 경기들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보였고 콤파니 감독의 첫해 유망주 육성의 소극적인 모습을 생각해봤을 때 두 선수는 기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만과 그나브리가 재기량을 찾을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볼테마데를 비롯한 여러 이선들에 대한 이적 링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요. 윙어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 많아요. 이것도 뭐 사내 이적 보낸 것도 저희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제 그에 대해서 대책을 빨리 구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이제 코만 그나브리가 잘해주나 이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무시알라가 윙어 띄워주냐 하니까 무시알라도 이제 나 없고 한 상태에서 뭐 이적설은 많죠. 뭐 루이스 디아즈 아니면 뭐 바르콜라 뭐 이런 뭔가 약간의 터무니없는 좀 시련이 다소 불확실한 그런 이적설을 보고 좀 이번 이적 시장이 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잘해줘야 될 텐데. 네. 제 생각에는 일단 코만 그나브리 재기량 찾을 확률이 낮다 이거는 맞는데 약간 코만은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저는 보는 게 이번 클럽 월드컵 뮌헨 경기를 제가 다 라이브로 풀 경기로 봤었는데 코만은 잘했습니다. 근데 잘했고 그나브리는 여전히 볼 때마다 이제 큰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데 일단 코망은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놀랄 정도로 잘 해줘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한 시즌 쭉 가는 걸 본 적이 없긴 하지만 부상도 워낙 많은 선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화가 나는 모습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뮌헨 보드진 때문인데 이제 그나브리가 이제 무시알라가 다쳐서
또 그나브리로 이제 그 땜빵을 메운다고 또 하더라고요.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코만 그나브리 선수가 이제 미넨 팬이 아니고 분데스 팬이 아니더라도 그냥 누구 축구 팬한테 물어봐도 아직도 뛰고 있어 이럴 이 정도의 선수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선수들을 선발로 쓸 수밖에 없는 뎁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또 문제지 않나. 근데 저는 그래서 비숍을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비숍을 또 안 쓰더라고요. 네, 또 이 콤파니 감독이 유스도 잘 생각보다 안 쓰고 오히려 저는 비숍 바너보다는 또 이제 요즘 또 뜨는 선수 중에 레나르트 카리라고 하는 선수가 또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선수가 또 최근에 좀 미넨 팬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많고 미넨에서도 기대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선수들을 좀 써서 유스들을 좀 써서 이렇게 이런 물론 영입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숍은 모르겠는데 바노는 내가 봤을 때 이적이 아니라 임대를 보낼 것 같아서 네, 뭐 임대 갈 것 같은 게 또 유력하죠. 바너 말고도 이제 다른 인원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칼을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써본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비숍도 딴 데 쓰고 있더만 엉뚱한 데 쓰고 있던데 맞아요. 어디 쓰고 있던가? 호펜하임 그 잘 안 나갈 때 네. 수미 윙 땜빵 윙 땜빵. 치는 아 그런 느낌. 근데 비숍은 사실 3선 2선 어디다 써도 호펜하임에서는 잘했거든요. 근데 미넨에서는 사실 어떨진 모르겠는데. 호펜하임에서 문제 없었다. 네. 미넨이 문제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죠. 미넨이 원하는 이선한테 하는 기대가 과연 호펜하임에서 보여줬던 비숍의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보드진들이 좀 고레츠카의 후계자라는 느낌으로 좀 데리고 왔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클럽 월드컵 이런 데서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썼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분데스끼리 이적, 그러니까 미넨이 분데스 팀에서 이제 선수를 샀던 경우에 잘했다가 약간 주춤하는 선수들의 경우에 봤을 때 제가 가장 큰 생각은 그 다른 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를 해도 어쨌든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미넨에서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잘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일 국대 선수들도 많으니까 뭔가 비숍 입장에서도 솔직히 다 대선배들 아니겠습니까? 또 막 키미, 고레츠카 이런 선수들도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다 못 보여주는 느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비숍 같은 경우도 사실 핵심 그러니까 팀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잘하는 선수인데 호펜하임에서는 그런 걸 이제 부담 없이 할 수 있다가 그럼 미넨 같은 규모가 있는 팀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부품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약간 주눅 들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그런 영향도 있어서 좀 확실히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직 어려서 또 네, 일단 쓰면 잘할 것 같아요. 저도- 쓰질 않아서 이게 근데 또 비숍 제가 또 온다 해서 막 다 찾아보고 했었을 때는 저는 이제 고레츠카 대체자로 사왔을 때부터 일단 그런 방법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고레츠카랑 비숍은 너무 다른 선수고 그쵸. 맞아요. 솔직히 이전 팀이 호펜하임이랑 뭐 이게 이제 비숍은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써야 저는 제일 물론 공격적으로 쓰지만 수비도 잘하는 선수 약간 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레츠카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그러니까 한창 이제 호펜하임에서 잘했을 때는 공격 잘하고 수비 잘하고 약간 발락 후계자라고 얘기 들었을 정도였지만 비숍은 저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보다 차라리 뭐 파블로비치, 키미 이런 식으로 세우면 비숍을 좀 오히려 저는 공미에 더 보길 바라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오히려 물론 미넨 입장에서는 아직 어린 비숍을 주전으로 딱 쓰기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콤파니면 비숍을 공미로 써보는 그 그림을 더 그리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무시할라도 부상당한 마당에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뭐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결국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무시할라가 부상을 당한 순간 하겠습니다. 이선의 영입은 필수 불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무시할라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미넨의 이적 시장을 보내는 특성을 수년간 봐왔을 때 이 데이터를 총합해 보면 아 얘네가 한 명 데려와도 진짜 잘 데려온 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무시할라가 나가 떨어진 상황에서 이건 2명 데려와도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무조건 두 명 이상 데려와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그 뭐 리그에서는 어떻게 뭐 이빨로 뭐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챔스에서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 말로는 이제 확실히 비상사태 그 이상인데 뭐 이제 공미에서 뛸 수 있는 자원이 레전드인 이제 밀러도 이제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공백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무시할라의 이런 이탈도 있겠지만 후보들이 이제 진짜 공미에서 잘 뛰어줄 수 있냐도 네,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거 듣고 생각났는데 밀러 그거 이야기 없었나요? 다시 뛰는 거? 그게 사실 그 뭐 6개월 연장 뭐 1년 한 시즌 아니면 6개월 연장 그 딱 또 이제 해프닝이 있었던 게 또 그때 이제 클럽 월드컵 파리한테 떨어지고 나서 이제 그날 이제 그 무시할라 부상당하고 나서 이제 인터뷰 때 다 기자들이 또 이제 밀러를 집중적으로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뭐 마지막 어떻게 보면 미넨 소속으로 마지막 경기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던데 약간 해프닝 있었던 게 그 밀러한테 6개월인가 뭐 한 시즌 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냐 물어봤는데 이제 밀러가 어떻게 보면 본인 후계자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미넨을 이끌어야 될 선수가 진짜 어떻게 보면 선수 생활이 지장이 갈 정도의 부상을 입었는데 이제 그런 질문을 들어서 이제 화를 약간 불편함을 표시했던 그 인터뷰가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미넨 SNS에서도 이별한다고 이제 약간 작별 인사처럼 영상도 만들고 어제도 이제 밀러가 팬들 막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는 이런 릴스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은 네, 이렇게 안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제 왼쪽 풀백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발 풀백인 이제 알폰소 데이비스와 이토 히로키가 부상 중이고 게레이루는 스피드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이제 스타니시치와 라이머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자연스러운 포지션도 아니고 역발 풀백의 문제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아킬레스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김민재도 팀을 떠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했으며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여러 팀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만약 판매가 이뤄질 경우 풀백, 센터백을 모두 소화 가능한 헤나토 베이가가 대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풀백 얘기가 있는데 그 이토 히로키가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뭐. 맞죠. 히로키가 이번에 또 보니까 2-3개월인가 더 이제 연기가 됐다 하더라고요. 복귀가. 이제 부상이 이렇게 너무 길어지고 괜히 이럴수록 저희도 뭐 알폰소한테도 좀 많이 기대를 하는데 알폰소도 이제 예전 기량을 확실히 못 찾으니까 아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야 되나 할 그런 고민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왼쪽 풀백 자리 볼 때마다 이젠 뒷골이 땡기는데 이게 진짜 하늘이 세상에 억까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미네 왼쪽 풀백이 부상도 뭐 재발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솔직히 무시할라가 부상당하기 전까지 가장 심각했던 건 솔직히 저는 왼쪽 풀백 그러니까 풀백 왼쪽 풀백뿐만 아니고 오른쪽 풀백도 그렇고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오른쪽 풀백은 그나마 다행인 게 라이머가 너무 잘해주고 근데 이제 왼쪽 풀백은 그나마 잘해주는 선수도 없습니다. 일단 근데 사람이 없던데? 네, 사람이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오른쪽 풀백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원래 라이머는 풀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의 여기 와서 풀백으로 고정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잘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해서 다행이죠. 진짜 확실히 땜빵으로서 너무 잘해요. 근데 이게 힘이 진짜- 된 거 아니야? 네, 근데 강제 진짜 킴이가. 근데 왼쪽 풀백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젠가 그저께 봤을 때는 이제 폰지랑 히로키가 그 사이클로 재활하고 있는 영상 사진을 이제 구단에서 보여줬는데 히로키는 제가 알기로는 폰지보다도 2-3개월 늦게 복귀를 예정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폰지도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스피드로 먹고 살던 선수인데 그 다친 부위가
스피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위고 재발을 할 수도 있어서 또 그게 걱정이고 히로키는 솔직히 왔을 때 되게 좋은 영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분데스에서도 증명을 했고 백업 자원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본 선수 특성상 굉장히 볼도 잘 차고 근데 이젠 그마저도 중족골이 재발도 많이 잘 되는 부위이기도 하고 또 중족골을 다친 거여서 또 다음엔 또 이렇게 다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걱정이고 게이루는 원래 주 포지션이 왼쪽 풀백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수가 수비를 못합니다. 수비수가 수비를 못하는 수비수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뜨는 링크도 또 없더라고요. 왼쪽 풀백은 헤나토 베이가도 원래 주 포지션이 왼쪽 풀백인 센터백이죠 네. 원래. 선수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속 멀티 포지션을 원하는데 계속 스타니시치 라이머 같은 선수를 계속 원하는 것 같아요. 원래 주 포지션은 거기가 아닌데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젠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여기서 좀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아무리 이제 후보를 또 쓰고 싶어도 후보가 없다는 거 외에도 이제 뉴스를 뭐 활용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지켜봤던 뉴스 중에는 그 아담 아주누라고 수도 있었고 크레치까지도 있었는데 모두 다 이제 이적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플랜들이 완전히 꼬였죠. 뉴스도 제대로 활용 못하지 기존 후보들도 없지 나와서 잘 뛰지도 못하지 하니까 이렇게 뭐 제대로 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젠 어떻게 보면 2부 그러니까 미넨 2 그러니까 이제 3부 리그인가 거기서 뛰는 그 2군 선수들이 거기서 잘한다고 1군에서 잘하는 거는 이제 미넨뿐만 아니고 타 팀들도 똑같을 텐데 특히 이제 그게 미넨이라서 이게 솔직히 미넨 팬이셔서 알겠지만 2부에 그러니까 미넨 2군에서 잘하다가 1군 와서 망한 케이스도 솔직히 많아서 그래서 이제 크레치도 그렇고 아즈누도 그렇고 팬들 입장에서는 모든 팬들이 그렇겠지만 써봐라 이러겠지만 나와서도 기대를 하기에는 그 정도 실력인가라는 의문도 있어서 저는 영입은 필요한데 일단 안 하는 게 정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사람은 있어. 근데 못 나오는 것 뿐이야. 근데 결국 한 명을 데려오잖아. 걔가 잘 뛰고 있었어. 근데 폰지 복귀하고 이토 히로키 복귀를 잘한다고 치면 거기가 너무 과포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겨울에 이제 한 명 뭐 임대 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또 큰 돈을 들여서 데려와야 될 거니까 왼쪽 사이드백 비싸니까 그 자리의 특성상 그래서 안 하는 게 정배가 맞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멀티 포지션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이 다시 와도 또 다른 포지션에 부상은 생길 수 있으니까 수비에서 뛰다가 뭐 센터백 왼쪽 풀백에서 뛰다가 센터백이 부상당할 수도 있고 뭐 수미가 부상당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유형을 원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희가 원하면 다른 팀들도 원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만 아는 선수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토가 미넨 가기 전에 이렇게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와서 건강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냥 자연재해 맞은 거라고 봐요. 미넨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 좀 운이 안 좋았다. 억가를 당했다. 그렇죠. 슈바벤에서 그 이토를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확실히 너무 다른 모습이라. 굉장히 아니 건강하- 나와야 뭘 보여주죠. 네, 굉장히 또 건강하게 또 뛰던 이게 또 재발하는 부위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다친 적도 이 부위가 없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다쳤다가 또 처음 또 다치고. 네, 또 이 부위가 재발을 많이 해서 이토 히로키도 와도 걱정이다. 와도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넨의 수비 라인 얘기는 김민재 선수는 앞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미넨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라이프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라이프치가 좀 문제가 많아요. 여기가 지금 이번 시즌 8위로 시즌을 마쳤는데 그래서 유럽 대항전을 아예 안 나갑니다. 그래서 현재 라이프치히에는 30명 이상의 선수가 있는데
와중에도 몇 명의 추가 영입이 이뤄진 상황이고 하지만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유럽 대항전 출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25명에서 6명으로 선수단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구단의 입장입니다. 근데 선수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7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스쿼드 개편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폴센이 이제 함부르크 오늘 뜬 거 보니까 오늘 메디컬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함부르크에 폴센 간다고 치더라도 여러 선수들이 다음 시즌 행선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개혁을 해야 되는데 2024-2025 시즌 라이프치히의 실패 이후 라이프치히는 변혁을 꾀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랑니카 크라세가 떠나기 전에 라이프치히는 새 영입 선수에 대해 젊고 이적료가 2천만 유로를 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우파메카노와 코나테, 베르너, 라이머, 올모, 웅쿠쿠, 그바르디올, 소보슬라이 와 이게 다 얼마야? 후덜덜한 선수들이. 그거를 이제 성장시켜서 잘 판매를 했죠. 이 시기에 라이프치히는 프로세스가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근 몇 년 동안 그 RB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고 경기장 안팎에서 정체성을 잃어갔으며 이제 랑니카 크레세가 떠났고 여러 책임자들이 팀을 맡았다가 떠나는 일이 잦아져서 이 과정에서 선수단 구성이 조금 불건전한 상태로 꼬여버렸고 이제 라이프치히의 선수단 구성이 저번 시즌에 고스란히 경기력에서 드러났다고 보이고요. 때문에 이제 레드불 글로벌에서 이제 클롭을 앉혔는데 이제 7월에 회의가 열렸고 회의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고 올레 베르너가 감독에 선임되었으며 스태프 쪽에서 핵심 스태프 15명이 해고되고 행정부에는 12명의 직원이 해고되는 변화가 있었고 다비드 바그너 호펜하임 감독도 했었나 이 사람? 아닌가? 샬케 감독이었죠. 샬케 감독이 호펜하임 유스 잠깐 있었어요. 아 잠깐 맞지. 아카데미 감독으로 선임되는 등 라이프치히만의 정체성을 찾는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클롭이랑 바그너랑 친하거든. 꽂아준 것 같아. 저도 딱히 막 그러니까 잠깐 있긴 했지만 그렇게 막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같진 않던데. 사실 일부 리그 감독은 아니긴 한데 상관없긴 한데 아카데미니까 이제 애기들 키우라 이거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한 연줄로 꽂았다. 능력은 없지만 아니, 능력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도르트문트 시절엔 또 유스 그 감독을 했었으니까 그 인연일 거예요 아마. 바그너가 밑에 있고 얘가 위에 그 클롭이 위에서 일부 감독할 때 그때였던 걸 알고 있고 이 라이프치히의 변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시몬스와 셰슈코입니다. 근데 얘네 두 명이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간다 만다 하는데 입질이 안 와요. 셰슈코가 빨리 나갈 것 같았거든요. 아스날이 좀 많이 치고 올라와서 오히려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스날이 로케레스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제 샤슈코가 붕 뜬 상황. 거기다 시몬스는 큰 돈을 데려왔는데 결국 얘를 왜 그렇게 큰 돈을 데리고 왔냐면 큰 돈을 주고 데리고 왔냐면 결국 이번 시즌에 되팔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얘는 바이에른 뮌헨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근데 웃긴 게 시몬스가 결국 바이에른 뮌헨 제 1타겟은 아니었단 말이죠. 결국 니코 뭐 바르콜라 뭐 말씀하셨던 그 선수들 다 제끼고 이제 걔는 안 되니까 어떻게 시몬스라도 이거 데려와야 돼.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참 결국 이 두 명이 나가야 라이프치히도 뭔가 개편을 하고 숨통이 트일 텐데 좀 많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스쿼드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오펜다도 이제 4천만 유로 정도에 판다고 하는데 입질이 안 오고 있고 결국 이제 알라스르라던가 그런 행님들 기름 부자 이제 중동 쪽에 링크를 좀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키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들? 일단 다 높게 측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높다. 이적료가 일단 높고 물론 라이프치히가 이제 맛본 케이스가 좀 많잖아요. 이게 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파메카노, 코나테, 베르너, 라이머, 올모, 은쿤쿠, 그바르디올, 소보슬라이. 솔직히 여기서 이제 나이 든 뭐 베르너나 이런 선수 제외하고 다 지금 유럽 구단에서 잘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방금 언급한 이제 세슈코, 시몬스, 이 뭐 오펜다 이런 선수들도 잘하는 선수들인 건 맞는데 일단 너무 이적료를 높게 측정하지 않았나. 어쨌든 물론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도 파는 사람은 갑이니까 이게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게 세슈코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운이 나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날이 요케레스로 이렇게 눈을 틀어가지고 세슈코는 제 기억에도 막 굉장히 아스날이랑 가깝게 엄청 가깝게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요케레스한테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사실상 또 어려울 것 같고 시몬스는 일단 뭐 미넨팬 입장에서는 너무 오면 좋겠지만 시몬스가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게 저는 또 신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핫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유럽에서 인기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입질이 많이 안 오는 거 보니까 뭔가 미네는 이제 다 까이고 이제 뭐 다 까인 다음에 이제 뭐 대안책으로 시몬스를 보고 있긴 한데 시몬스도 왼쪽 윙어긴 하지만 공리 성향이 짙은 중앙 지향적인 윙어여서 그래서 이제 뭔가 왼쪽 윙어가 다른 팀들이 다 급하다 보니까 왼쪽 윙어보단 중앙에서 잘 뛰는 시몬스가 인기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가격을 낮추면 바로 다 팔릴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세슈코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이제 세슈코 대신에 5살이 남았는 요케레즈로 이제 아스날이 타겟을 틀었단 말이죠. 근데 또 요케레즈 딜이 또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세슈코로 돌아올 수도 있다. 네, 또 스포르팅이 또 회장이 또 많이 불러가지고 근데 이게 8천만 유로에서 에키티케랑 좀 다른 케이스 같은데 얘는 좀 깎일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얘는 맞아. 라이프치히도 사실 지금 막 하입돼서 팔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 상황이 좀 안 좋아졌고 하니까 조금 할인 태그 같은 거 조금이라도 붙여서 만약에 요케레스 딜이 조금 나면 야 너네 아직 그거 팔아 하고 딱 왔을 때 야 이거 조금 깎아줄 테니까 지금 데려가 약간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약간 옵션 딜로 좀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좀 깎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시몬스도 좀 낮은 오퍼로도 응할 수 있다고도 하니까 이제 결국 2명이 팔려야 라이프치히는 조금 활기가 돌지 않을까 약간 스쿼드에. 근데 또 누굴 영입할지도 또 궁금한 게 또 라이프치히인 것 같은 게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주축들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한 번에 우르르 떠나면 또 물론 이제 뭐 잘츠부르크나 뭐 다른 인재는 항상 잘 찾아냈었으니까 또 극복을 잘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선수 다 팔면 어쨌든 돈은 또 많아질 텐데 그 선수들을 어떻게 투자를 할지도 또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몬스가 인기가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 시즌에 약간 팀에 휩쓸리듯이 좀 경기력이 안 좋았기도 했고 부상도 그렇게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인기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예전에 우진 씨가 호펜하임 얘기할 때 나겔스만이 유산 이러면서 걔네 다 쳐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거의 비슷한 비슷한 결이라고 느낌.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요. 어떤 감독의 어떤 유산들은 네, 아니지만 유산들은 어떤 아니지만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니까 네. 좀 리셋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결국 어차피 유럽 대항전 안 나가니까 그 뭐지 그런 텀이 리그, 여유가 네. 있잖아. 음. 여유가 있으니까 리그에 집중하면 충분히 유럽 대항전 나갈 수 있는 스쿼드의 컬이기도 하고. 근데 얘네 사실 이 팀은 사실 그 컨퍼런스 안 나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컨퍼런스 나가면 더 꼬였을 것 같아요. 더 그 리그 망하고 막 그런 스쿼드 관리 면에서 진짜 더 꼬였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약간 라이프치 같은 이런 유형의 팀들은 어떻게 보면 리빌딩을 거치는 시기가 무조건 필요해서 이 선수 나가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리그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음 시즌 또 이렇게 확 이렇게 또 선수들이 또 계속 나오더라고요. 잘하는 선수들이 또 그렇게 하면 또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중원에도 자이발트나 베르미렌 이런 선수도 있는데 그 선수들이 포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독들이 뭔가 약간 터트려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베르너는 충분히 베르너는 진짜 약간 지원 잘해주는 데 가면 좀 많이 잘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그 감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이프치히라는 큰 팀에 갔으니까 어쨌든 어쨌든 브레멘에서는 나 이거 사줘 못했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나 얘 사주면 안 될까? 고민해볼게. 그러니까 베르더 브레멘에서는 얘 사주면 안 돼? 안 돼. 주는 대로 써.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거였으면 라이프치히에서는 여기는 해줄 수 있으니까 아니 얘 좋은데 얘 데려와 주면 안 돼? 고민해볼게. 오퍼 괜찮으면은 뭐 우리가 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괜찮은 것 같고 지금 핑크 그라페가 그 최근에 오피셜 떴죠. 오피셜이 났는데
정말 좋은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진짜 라이프치히에서 만개하지 않을까. 그리고 라움도 있는데 라움이 뭐 나갈지 말지는 모르겠다만 라움 대체자로도 좀 좋은 영입인 것 같아요. 라움이랑 공존을 해도 괜찮고. 네. 뭐 어쨌든 뭐 앞서 말한 뭐 세슈코, 시몬스, 뭐 오펜다 모두 다 팔아야 된다는 게 거의 다 정배일 것 같아요. 막 이런 팀의 뭐 간판 스타가 뭐 되면 좋겠지만 라이프치히 기조 자체가 뭐 그렇게 좀 투자를 하고 리빌딩을 계속 거쳐가야 되는데 안 팔기도 뭐 해서 좀 근데- 이적 시장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펜다는 안 팔아도 그만일 것 같긴 한데 애매해. 얘는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애매해. 아 맞아. 얘는- 오펜다 7천만 유로 막 나올 때 있었거든. 얘는 저번 시즌 나갔어야 되는 선수라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한창 잘했을 때 딱 그때 팔았으면 선수도 좋고 라이프치히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 시즌도 오펜다가 좀 아쉬웠어 가지고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팔아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얘가 재계약을 응할지는 모르겠다만. 안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굳이 써도 그냥 나쁠 게 없다. 나쁠 게 없다. 네. 그래서 이제 라이프치 얘기를 좀 더 해봤는데 여기서 좀 더 얘기할 게 있을까요? 라이프치 관련해서 라이프치 딱히 떠오르는 건 없네요. 네, 저도 크게 뭐 기존 선수들 빨리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대책이지 않을까 뭔가 싶네요. 마지막까지는 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적 시장까지는 누굴 그리고- 데려오고 누굴 팔아야 될지. 그리고 단장도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셰퍼. 네. 셰퍼가 이제 볼프스부르크에서 넘어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라이프치히는 이제 그 올레베르너 감독 체제 하에서 그 스쿼드도 좀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 대항전을 이제 전력을 노려야죠. 전력으로 노릴 수 있죠. 왜냐하면 체력 분배를 안 해도 됩니다. 포칼을 제외하고는. 근데 포칼은 모든 팀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건 사실 체력적인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유로파나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는 팀들과의 경쟁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더 자기 자신들의 장점으로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 티모 베르너 혹시 이번에 복귀를 하는 건가요? 티모 베르너 뭐 나갈 것 같긴 한데 나간다고 복귀는 네, 복귀는 하는데 나갈 거. 네. 다른 팀들이 그래 노리는 팀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약간 그 이제 은퇴 직전에 가는 그런 리그 뭐 미국 이런 데 가지 않을까 싶던데. 걔 나이 많나? 꽤 96 아닌가? 96, 그 저는- 정도? 네. 96이면은 황인 한번 뛸 수는 있긴 하겠다. 김민재랑 동갑인데? 근데 폼이 어떨지는 근데 모르겠네요. 베르너가 첼시에서도 첼시는 옛날. 그러니까 베르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히 라이프치히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선수. 맞아요. 맞아요. 빠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원톱 아니고 투톱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때 폴센이랑 네, 폴센이랑 잘했었을 때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속도도 많이 죽고 일단 조금 둔해져서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제가 이제 라이프치히 팬이면 그래도 데리고 있어도 뭔가 레전드처럼 이렇게 남기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베르너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황혼기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적을 할 것 같긴 합니다. 저도 네. 그냥 보낼 것 같긴 해요. 어디로든. 그래서 라이프치 얘기까지 해봤고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에 호펜하임 결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